어머니, 생일이 대수예요? 아, 바빠 죽겠는데, 진짜. 그래도 생일인데 밥은 같이 먹자. 곧 내 생일이야. 밥 한 끼 같이 먹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좀 바쁜데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히 먹죠. 너무 비싼 건 좀. 그래, 아무거나. 밥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좀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는 게 어디 있어요. 생일 챙겨달라는 것도 부담이에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오늘 생일이라 밥 한 끼 먹자고 했다가 별소리 다 듣고 재산 싹 팔아버린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11월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15일이었습니다.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동그라미였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정자의 생일이었습니다. 67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민호가 받았습니다. 민호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내 생일이야. 전화를 건 쪽은 시어머니 윤정자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민호는 잊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이요? 응, 오늘. 잠깐만요. 민호는 전화를 잠시 멀리 했습니다. 며느리 김소연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엄마 생일이래. 밥 먹자는데. 오늘 좀 바쁜데. 다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오늘 좀 바쁘대요. 그래, 그럼 너라도. 저도 오늘 회사 일이 좀. 며느리 김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배경에서 오늘 좀 바쁜데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밥 먹어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었습니다. 바쁘다는 게 진짜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안 오고 싶은 걸까? 슬펐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소연이가 시간 좀 낸대요. 그래. 네. 저녁 6시에 만나요. 집 근처 식당에서. 알았어. 고마워. 네. 그럼 이따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온다고 했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바쁘다고 했다가 갑자기 시간을 낸 거지. 억지로 오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정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보였습니다. 늙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괜히 전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민호한테 부담 준 건 아닐까? 소연이는 정말 바빴던 건데 억지로 시간 낸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정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5시 50분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당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소연을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민호와 소연이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왔습니다. 엄마, 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구나. 왜 밖에서 기다리세요? 추운데. 괜찮아. 방금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10분 전에 왔습니다. 들어가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한식집이었습니다. 평범한 한식집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자, 민호, 소연. 셋이 앉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며느리는 와 있었습니다. 아니, 정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소연이 주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들 박민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훑어봤습니다. 뭐 드실래요, 어머니? 아무거나. 내가 좋은 거 시켜. 간단히 먹죠. 소연은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비싼 건 좀. 정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거나. 그 말이 허락처럼 들린 건 정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제안이었습니다. 비싼 건 시키지 마세요. 그 뜻이었습니다. 소연은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김치찌개 3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정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네. 소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응? 휴대폰 좀 내려놔라. 아, 네. 민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사 일 바빠? 네, 요즘 좀 바빠요.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반찬을 집었습니다. 맛있겠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민호도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정자는 혼자 반찬을 먹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3인분이었습니다. 밥도 나왔습니다. 드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민호와 소연은 빨리 먹었습니다. 바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네. 민호는 대답했지만 속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렇게 지내요. 소연이는? 저도 바빠요. 그래.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자는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끝났습니다. 소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자는 그걸 봤습니다. 벌써 다 먹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그릇에는 밥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젓가락을 내려놓았지? 의아했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응? 정자는 밥을 먹다가 소연을 봤습니다. 밥이 나오자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 민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정자는 물을 마시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희한테 너무 기대시는 것 같아서요. 기대? 네. 소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처럼요. 생일이라고 갑자기 전화하시고. 그게 기대야? 네. 저희도 바쁜데 시간 내서 와야 하잖아요.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바쁜 줄 몰랐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연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이런 거 줄여주셨으면 해서요. 알았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숨도 고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기대시는 것 같아서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그렇고. 뭐가? 저희 집에 오시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아들 집인데. 그래도 미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어. 앞으론 미리 말할게. 감사합니다. 소연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불편했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소연이 말도 맞아요. 민호는 소연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바쁘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죠. 그래. 알았어. 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계속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 교육에도 좀. 애들? 정자는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민호와 소연의 아들, 5살 박준서였습니다. 준서요? 네. 어머니가 준서 볼 때마다 과자 사주시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이가 썩어요. 충치 생겨요. 미안해. 몰랐어. 앞으로는 안 사주셨으면 해요. 알았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한테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음식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부담이에요. 부담? 네. 저희가 다 못 먹잖아요. 그래도 명절인데 음식을 해야지.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예요. 알았어. 정자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전화 좀 해주세요. 나 항상 전화하잖아. 당일에 하시잖아요. 하루 이틀 전에 해주세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손주한테 과자 사주는 게 잘못이야? 명절에 음식하는 게 잘못이야? 아들 집에 가는 게 잘못이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틀렸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은 점점 쌓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뭔데?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들 각자 살잖아요. 소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하고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그래도 나는 내 시어머니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도 먹으러 왔잖아요.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부담이에요.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데? 한 달에 두세 번이요. 그게 자주야? 네.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소연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시어머니랑 거리 둬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전화하는 게 자주라고? 그것도 부담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일 챙겨달라는 것도 부담이에요. 소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생일인데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부담이야? 네. 저희도 바쁘니까요. 그럼 나는 혼자 생일을 보내라고? 혼자 보내시면 되죠. 요즘은 다들 그래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정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한테 의지하실 생각 마세요. 의지? 네. 나중에 연세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해요. 요양원?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나는 요양원 가기 싫어. 근데 저희가 모실 수는 없어요.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일하고 민호도 일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인가 보구나. 나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혼자 살라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알았어. 의지 안 할게. 감사합니다. 소연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재산? 네. 어머니 재산 있으시잖아요. 조금 있어. 그거 어머니가 쓰세요. 저희 필요 없어요. 그래. 네. 저희는 저희가 벌어서 살 거예요. 소연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알았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대. 의지도 하지 말래. 그럼 나는 뭐야?
그냥 혼자 살다가 죽으라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밥 안 드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배불러. 다 먹었어. 그래요? 그럼 이제 갈게요. 벌써? 네. 저희 바빠서요. 소연은 일어났습니다. 민호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정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밥값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날 밥값은 정자가 계산했습니다. 내가 낼게. 감사합니다. 그럼 잘 들어가세요. 소연과 민호는 나갔습니다.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4,0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일이라고 밥 먹자고 한 게 잘못이야? 손주한테 과자 사준 게 잘못이야? 명절에 음식한 게 잘못이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요즘 세상이 이런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자는 택시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아니, 집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 이마에 주름, 입가에 주름, 흰 머리가 보였습니다. 늙었습니다. 나 정말 늙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기대도 섭섭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소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집 등기, 예금, 적금, 보험. 하나씩 꺼냈습니다. 책상에 놓았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이 집이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25평이었습니다. 시세는 7억쯤 되었습니다. 예금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금 통장도 봤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서류도 봤습니다. 해약 환급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차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집 7억, 예금 1억 2천, 적금 5천, 보험 3천, 총 9억이었습니다. 내 재산이 9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걸 민호한테 주려고 했는데 소연이는 필요 없대. 의지도 하지 말래. 쓸쓸했습니다.
그럼 이 돈 어떻게 하지? 생각했습니다.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나 혼자 쓰다 죽으면 결국 민호한테 가겠지. 그럼 소연이한테도 가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말래. 그럼 나도 기대 안 해야지. 감정이 아니라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재산 정리하자. 다 팔아버리자. 혼자 쓰자. 민호한테는 안 줘. 결심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집 매도. 2. 예금 정리. 3. 적금 해지. 4. 보험 해약. 5. 현금화. 6. 이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하게 세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소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는 게 어디 있어요. 생일 챙겨달라는 것도 부담이에요. 나중에 저희한테 의지하실 생각 마세요. 재산도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정말 혼자 살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야 해. 의지하지 말라잖아. 그럼 나도 기대 안 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집 팔고 싶은데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아, 거기요. 좋은 위치네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요즘 시세가 7억쯤 하는데요. 한 6억 8천에서 7억 사이에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자는 바빴습니다. 오후에 부동사가 왔습니다. 집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금방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6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부동산을 들렀고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예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부요? 네, 전부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처리했습니다. 전부 정리할게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금 금리가 좋은데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금이 해지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산은 하나씩 현금이 되었고 계좌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무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쌓였습니다.
집 매도금 6억 9천, 예금 1억 2천, 적금 5천, 보험 3천, 총 8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8억 9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통장을 봤습니다. 이제 다 정리했어. 이 돈은 내 거야. 혼자 쓸 거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사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싫었습니다. 민호가 있었습니다. 소연이 있었습니다.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지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속초를 찾았습니다. 원룸을 찾았습니다.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전화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12월 15일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옷, 이불, 그릇, 책.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기부했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1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이사 차량이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속초로 갔습니다. 4시간쯤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10평쯤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정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야. 혼자 사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속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봤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외롭기도 했습니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번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왔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속초. 속초요? 왜 거기 계세요? 이사했어. 이사요? 왜요? 집은요? 팔았어. 뭐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응, 팔았어. 왜요? 필요 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집인데. 내 집이니까 내가 판 거야. 정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은요? 내가 가지고 있어. 얼마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엄마. 뭐?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이상한 거 없어. 내 인생이야.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오지 마. 왜요? 바쁘잖아. 소연이도 바쁘고. 그리고 나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나도 기대 안 할게.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대로야.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전화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호가 또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으세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호와 소연이 속초로 왔습니다. 정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엄마. 민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도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너무 좁잖아요. 괜찮다니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정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니,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엄마, 다시 서울로 오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싫어. 왜요? 여기가 좋아. 엄마, 집도 팔고 왜 이러세요? 내 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재산 얼마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재산 다 정리했다. 정자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의지하지 않겠다 했잖니. 그건, 그래서 나도 기대 안 하려고. 집 팔고, 예금 정리하고, 적금 해지하고, 보험 해약했어. 전부요? 응, 전부. 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돈은요? 내가 쓸 거야. 얼마나 되는데요? 9억쯤. 민호와 소연은 놀랐습니다. 9억이요? 응. 그걸 혼자 다 쓰시게요? 그래. 내 돈이니까.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정자는 소연을 봤습니다. 재산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들렸어. 정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어. 다 팔았어. 엄마. 그리고 나도 너희한테 의지 안 할 거야. 혼자 살 거야. 여기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소연이 말한 거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어. 엄마, 결정했어. 바꿀 수 없어.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줄래? 나 피곤해. 엄마, 가. 민호와 소연은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혼자 사는 게 맞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미 팔았습니다. 이미 정리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자는 작은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속초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원룸,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원룸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정식을 시켰습니다. 7,000원이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은 없으세요? 있어요. 그럼 왜 혼자 계세요? 그냥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정자는 그걸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히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라면을 먹었습니다. 가끔 밖에 나가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에서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매일 혼자였습니다. 11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정자의 생일이었습니다. 68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산책을 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작년 오늘 밥 먹자고 했었지. 그때 소연이가 기억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쌓였지만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개였습니다. 전부 민우였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전화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요. 읽었습니다. 정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쉬지 않고 들렸습니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혼자 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밥 한 끼가 끝이었고 작년 11월 15일 생일 밥 한 끼가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집이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정리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자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민호야.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외로워.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혼자 잠들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생일 밤에 혼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시는 것 같아서요.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는 게 어디 있어요. 생일 챙겨달라는 것도 부담이에요. 요양원 가셔야 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집 등기, 예금, 적금, 보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 팔고 싶은데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전부 정리할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집 6억 9천, 예금 1억 2천, 적금 5천, 보험 3천, 총 8억 9천만 원. 속초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원룸.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 팔았어. 재산 다 정리했어. 왜요? 의지하지 않겠다 했잖니. 나도 기대 안 하려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나 재산 다 9억쯤. 이제 가줄래? 나 피곤해. 2달 후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혼자 바닷가를 걷습니다. 11월 15일 생일. 부재중 전화 10개. 엄마 생일 축하해요.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잠들었습니다. 밥 한 끼가 끝이었고 그날 이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